이슈칼럼 시간이고요.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모더나사 바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는 게 소장님과 저희 얘기했던 부분이 모더나사의 백신 개발은 당연히 반가운 일이고 누가 네, 개발을 하든 간에 백신이 빨리 나와서 지금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 이 부분엔 동의를 했는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스톡옵션 말씀을 좀 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네, 뭐 투기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근데 계속 네, 이 논란이 나왔거든요. 네.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뭐, 모더나는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지난주 방송에서도 살펴봤지만, 우선, 이 과학은 데이터로, 그리고 증명을 통해서 얘기가 돼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제시하는 어떤 자료 없이 CEO가 나와서 그냥 말로 했고, 45명이라고 하는 그, 백신 어떤 그 실험 대상 숫자도 너무 적었고요. 무엇보다 그 전후한 머니게임의 성격, 이 와중에 어떻게 이런 행동을 보일 수 있는가 하는 면들이 많았죠. 우선 뭐 태스크포스 발족하고 나서 백악관 내에 발족하고 나서 3일 만에 그런 결과를 냈고 그 태스크포스의 리더가 또 모더나의 투자자이고 이사회 멤버였고 스톡옵션도 들고 있었고 그 한 방으로 그냥 CEO 그 누구였나요? 벤셀이란 그 친구 뭐 그냥 3조의 재산을 갖다가 현 주가가 유지된다면 그런 상황까지 간 데다가 그날 12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유상증자 발표 그리고 그날 CFO하고 CFO면 회사 재무 상태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고 CMO, 칩 메디컬 오피스까지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주식 갖다가 털고 나왔다는 얘기는 많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뭐 그리고 어떤 대선용 기획 차원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지켜 세웠던 것도 그러나 어쨌거나 모더나 거는 좀 그렇게 해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모더나에서 정말 제대로 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공개적으로 모더나에 대한 이런 어떤 의구심을 강하게 표출했던 것에 대해서 뭐 사과할 용의도 있습니다만 지금도 CNBC 같은 데에는 미국 증시가 다우지수가 지선물 흐름에서 400포인트 정도 뜨는 것 같다가 또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바백스라고 뭐 메릴랜드주에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는 또 빌 게이츠가 세운 그쪽 재단에서 뭐 상당한 금액의 우리 돈 4천억 넘는 지원을 받고 지금 가는데 어쨌거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임상 실험하고 7월 달 정도에는 이제 그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리즈너블한 어떤 타임 스케줄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WHO가 발표하기로는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믿을 만한 제약사 한 10군데에서 뭐 백신 후보 물질만 해서 한 100가지 정도가 된답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라건대 진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백신이 나와줘야겠죠. 다만 이제 이 백신에 대한 기대와 또 비관론이 항상 이렇게 공존하는 것은 특히 이번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는 계속해서 어떤 변이를 갖다가 빠른 시간 내에 이루고 있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과도한 기대를 갖다 또 품기도 힘든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때문에 뭐 이제 미국 장이 열리기도 전에 많이 날아가고 있다라고 하지만 미국 투자자들은 또 아시아 시장 또 흐름 보지 않겠습니까? 또 막 그냥 날아가고 있잖아요. 중국은 작년에 못 썼던 예산 한 3조 위안 넘는 거 그거 3조 위안 가까운 돈을 2008년 금융위기 때 풀었던 게 4조 위안인데 그 돈만 해도 컸다고 했는데 작년 한 해 못 썼던 예산 이번에 또 쓰겠다. 거기다가 또 인민은행에서는 연준에서는 래프하고 하는 것 같다. 똑같은 작업을 그 뭡니까? 채권 맡기고 돈 가져가라 하는 그 작업 말이죠. 그 인민은행에서 또 영래프라 부르는데 7일물 또 100억 위안. 100억 위안에다가 위안원 환율 곱해 보십시오. 이게 또 1조가 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뿜어졌겠니? 그리고 뭐 구르다 허리고 비오제 총재도 말에 그치는긴 합니다만 일본 경제 안 좋다. 앞으로도 안 좋다. 우리는 언제든지 양적 추가적인 완화 정책에 나설 용의가 돼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그냥 뭐 한 4인실, 6인실 정도 같이 있어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싼 돈 들여서 중환자실에 입원시키겠다고 저렇게들 나오니까 장이 이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그동안 뭐 매번 방송 때마다 S&P 500이나 우리 코스피에
코로나19로 인한 급락 당시 낙폭의 50%, 61.8% 이런 걸 갖다가 측정할 때는 과연 이 기술적 반등이 어디까지 올 수 있을까를 판단하던 차원이었습니다만 그걸 다 올라선 상황.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미 전고점, 직전 고점 코로나 사태 발발 이전까지 올라가서 시장은 코스닥 지수 자체는 코로나 없었어요라고 하는 이 마당에 여기서 지금 이제 이 랠리가 어디에서 멈출 것인가를 갖다가 예단한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냥 지금 시장은 막 달리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시장이 어떠한 악재도 반영을 하지 않고 간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게 홍콩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파웨이에 이어서 홍콩까지 지금 뭐 양국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 지금 첨예하게 지금 달리고 있는데 법안이 28일 날 통과될 예정인 것 같아요. 이거 통과되면 엄청난 후폭풍이 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 전인대에서 뭔가를 갖다가 내놓을 필요는 있었는데 예. 결국 홍콩 국가보안법이란 이걸로 이슈를 만드네요. 작년, 재작년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자신감 넘치는 표정과 태도로 말투로 이렇게 리커창 총리가 연설도 하고 했습니다만 모르겠어요. 그 깊은 내막에 어떻게 알겠습니까만 리커창 총리의 최근 표정을 봐서는 중국의 그 최고 권력부 안에서의 뭐 권력 투쟁 가운데서 시 주석이 조금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가운데 경제 성장률 전망치 제시하는 거 포기하고 홍콩 보안법을 들고 나왔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툭 던져보고 전 세계 자유진영 특히 서방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없었던 일로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언젠가는 결국 홍콩을 갖다가 일국 양제라고는 합니다만 저런 식으로 생긴 거는 중국인이지만 생각하는 거나 생활 방식이나 그 체질 자체가 벌써 본토 중국인들과는 다른 홍콩 사람들 그리고 홍콩의 체제를 마냥 저렇게 갖고 갈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팬데믹의 책임론이 점점 중국을 갖다가 압박하는 가운데에 중국이 조금 전선을 갖다가 한번 옮겨보자 하는 생각일 수도 있겠고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거 한 거는 주말을 넘기면서 특히 어제 미국장이 놀고 미국은 어제 미모리얼 데이로 휴일이었다 보니까 워싱턴 정가에서도 이 중국 관련한 뭐 특별한 고위 관계자들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코멘트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단기간에 끝날 일은 아니고 28일 날 통과시키기로 했으니까 통과는 시킬 것이고 홍콩 시민들은 과연 작년만큼의 결집력은 보이기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반발할 것이며 미국이 내놓을 제재는 어느 것인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 흐름 자체를 보아서는 이 홍콩 문제가 자금의 이 랠리를 갖다가 손상시킬 재료로 작용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홍콩 달러가 안정적입니다. 뭐 7.75, 1달러당 7.75 하한, 7.85 상한, 그 안에서 좁은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거의 고정 환율제에 가까운 달러 패거제를 쓰고 있는 홍콩인데요. 그렇다면은 위안화는 최근 들어서 좀 약세 흐름을 보이고는 있다고 합니다만 홍콩 달러 아직까지 그 밴드의 하단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 항생 지수를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저점끼리 연결을 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추세선 이 부분이 붕괴 직전에 있는데 지금 여 선에 걸려서 기술적인 의미인지 아니면 홍콩 당국의 어떤 나름 개입인지는 모르겠으나 또 홍콩 지수도 또 이렇게 강한 뭐 반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라서 계속해서 이 홍콩 관련한 이슈를 뉴스를 추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 자금의 이 뭐 미국, 유럽, 우리 아시아 할 것 없이 가보자. 돈 힘 믿고 가보자 하는 이 시장 흐름을 갖다가 꺾을 정도의 파괴력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막상 길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일 갖고 네가 왜 그래라고 하는 중국 말에도 그거 하고요. 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그렇다고 마냥 저렇게 가는 것을 모른 척 할 수도 없는 미국의 입장이고 서방의 입장이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해서 찝찝하게 아마 미중 무역 갈등처럼 두고 또 회자되는 재료로 계속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갈등이 무서운 게 한번 경험을 저희가 해봤잖아요. 같이 네, 출렁출렁거리는 부분. 특히 네, 이게 반도체 패권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누군가는 또 뭐 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당장 볼 네. 때는 투심 악화가 당연하거든요. 이게 득이 음, 될까요? 어떻게 독이 될까요? 글쎄요. 뭐 참 어려운 판단인 것 예, 예. 같습니다. 당장 지금 뭐 1대1로 가입한 대한민국도 아니고 뭐 이코노믹 프로스페리티 네트워크라고 하는 EPN,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해야 될까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어떤 동맹 체제, 중국을 따시키자고 하는 그런 어떤 구도에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가입 입장을 밝히지도 못하고 양국에서의 줄서기는 계속 강요되고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참 난감할 겁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 가속화된 어떤 지난 십수년간의 한 뭐 수십 년간의 세계화 내지는 옵쇼어링, 산업기지의 해외 이전, 이것이 미쇼어링,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이 흐름이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제 자리 잡는데 우리 기업들 참 막막할 것 같아요. 중국의 남짠이 그거 하고 그렇다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자니 효율성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뭐 노사관계 측면이나 뭐 생각을 해보자면은 깝깝할 겁니다. 그런 상황에 삼성전자와 화웨이 관련해서 뭐 반사 이익을 다 누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긴 합니다만 그 자체보다는 이 반도체 자체에 대한 수요 그리고 가격 그리고 반도체 산업 내에 다소 또 공급 과잉으로 치닫는 듯한 이런 흐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날아가는 장 와중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라고 하는 우리 국내의 묵직한 이 두 종목이 또 개인들의 투자 비중도 적지 않은 이 두 종목이 좀 무겁게 움직이는 배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환율을 좀 여쭤보는 게 어제 홍콩 그 얘기 나오자마자 뭐 지수도 네, 잘 달렸는데 지수 올라가면서 환율도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결국에는 달러가 네, 좀 이제 강해질 수밖에 없는 심리가 있잖아요. 이 부분이 네. 좀 더 심화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서울에서 환율이 예. 계속 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뭐 글로벌 달러 시세가 강으로 가주든지 아니면 압축해서 봤을 때 위안화가 눈에 띄게 약세로 가주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 은근한 먹구름 정도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햇빛이 잘 보이지 않는 정도의 구름은 온 하늘을 덮고 있는데요. 옅은 구름이 덮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폭풍우가 몰려온다거나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 흐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시각을 저는 유지하면서 해왔으나 자금의 최근 한 며칠 동안은 그냥 인정할 거는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듭니다. 물론 45도, 50도, 60도 기울기에서 수직 상승하는 종목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죠. 뭐 어느 종목이라고 얘기 안 해도 K 종목 뭐 이런 뭐 N 종목 쓸데없는 다 아시는 종목들. 그러나 벌써 이제 조금 위험 단계에 접어는 들었습니다만 위험 단계에 접어들었고 이렇게 치솟는 주가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패러다임이 바뀌더라도 결국 돌아서는 상황이 오거나 그 시점에 접어들면 그렇게 수직 상승으로 스타트했던 지점까지 더 돌아오는 게 모든 또 시장의 속성인데요. 그 장을 갖다가 지금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내달리고 있는 이 시장 흐름에 너무나 역대급의 대응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야말로 모두가 인정할 만한 악재. 지금은 악재성 재료도 통하지 않으니까요. 악재성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자가 빠진 진정한 악재가 뭐 출현하는 그때까지. 지금 봐서는 어지간한 충격이 거치는 2차 코로나 확산도 그다지 뭐 전저점을 위협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 만큼 지금 뭐 시장 흐름 그 자체를 갖다가 인정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투자 여러분들 이미 많은 수익을 그것도 아마 기대 이상의 수익을 누리고 계실 텐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저기 뭐랄까요? 좀 그거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미 잘하고 계세요. 오늘 보니까 개인들만 팔고 기관이 사고 있고 뭐 이런 코스피 시장에서는 그런 수급 동향이 보이고 하는데 지금부터는 뭐 먹고 있는 포지션 굳이 먼저 털 필요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 몰빵만은 자제하고 조금씩 나눠서 가는 그래서 향후 장세의 어떤 또 변곡점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이 정도로밖에는 말씀드릴 게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